자, 이번 시간은 이제 229페이지 인감 봅니다. 인감. 자, 인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좀 뜸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념 정도 갖고 가야 돼요. 인감 증명. 자, 거기에도 써있듯이 인감 증명 같은 경우는 방문 신청의 경우에만 방문일 때만 적용을 하는 것이고 전자 신청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전자 신청을 할 때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느냐? 우리가 공인인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인감을 다 제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 신청의 경우에 한해서만 인감을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감의 제출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쪽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인감을 제출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제출할 것이냐. 그 다음 세 번째로 인감의 유효기간하고 용도. 먼저 유효기간과 용도부터 먼저 볼까요? 231페이지를 보시면 유효기간 및 용도라고 써 있는데 요 인감의 유효기간은요. 인감 유효기간은 3월이에요. 3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그 원인 서면 중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유효기간이 몇 월이에요? 전부 다 유효기간이요. 3월이더라 이겁니다. 3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유효기간에 보시면 인감, 뭐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대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유효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인감의 용도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매매의 경우에만 매매의 경우에만 무엇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 매매의 경우에만 용도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매도용 인감을 제출하는 겁니다. 매매의 경우에만 매도용 무엇을 제출해라?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따라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인감의 용도를 기록해야 하네요. 용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감의 무엇하고 용도하고 등기의 목적이 같지 않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즉 등기의 목적은 인감의 용도는 가등기용이라고 써 있어요. 인감의 용도는 가등기용이라고 써 있는데 등기 목적이 저당권 설정입니다. 저당권 설정이다 이겁니다. 그럼 인감의 용도하고 지금 목적이 서로 같지 않죠. 그래도 이건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3개월의 어떤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인감은 제출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따라서 매매 이외의 경우라면 인감의 용도와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23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232페이지를 보시면은 니은에 매수인이 여러 명일 때 모두 기록해야 되겠고요. 디귿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즉 등기 목적과 인감의 용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매매가 아니라면 이를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 인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인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제출하지 않을 것이냐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거에 반대는 제출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엇을 제출한다? 인감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줄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유자죠? 소유자이면서 무엇이다?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그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누구인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지만 무엇이다? 의무자입니다. 인감을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인, 그러니까 의무자면 인감을 제출하는 것이고,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인 경우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기업과 니은의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등기가 딱 나왔을 때 누가 의무자인지를 딱 판단해야 됩니다. 권리자 의무자 판단하지 못하면 인감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등기에 있어서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하고, 의무자가 판단이 됐으면 그 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면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 그랬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제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소유권 이외라고 나왔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얘네들. 이들은 인감은 첨부하지 않지만 의무자기 때문에 뭐는 제출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제공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제출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소에 직접 무엇을 했다면,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했다면 인감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두 번째,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그럼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제공했다라든지 아니면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것을 제출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3번 교재 보시면 이제 3번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22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그거 빼놓고 왔네요.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가등기 명의는, 이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무엇이라면 소유권일 경우에는 뭐를 제출해라? 인감을 제출할 것이고,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라면, 즉 저당권 말소다. 이런 경우는 인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번의 내용이고, 이게 3번의 내용, 이게 1번의 내용이죠. 자, 넘겨서 이제 4번에 보시면 하필 등기 각하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 토지 소유자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제공해야 된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권리자의 확인서 첨부하는 거.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1필지를 무엇한다? 한 필지를 분할을 합니다. 분할할 때 요 토지에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다시 그리면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딱 합니다. 분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권리가 그대로 어떻게 존속하죠? 이때 권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권리가 존속하기 때문에 이 권리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그자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제공해라. 이게 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 분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필지 일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이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록하고 그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때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되냐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협의 분할에 상속할 때는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는데 이때는 상속인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고 그 전원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죠. 어떤 우리 등기를 신청하다 보면 제3자의 동의라든지 승낙을 요할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오겠죠. 그들의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제공을 해야 된다. 요 정도만 딱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요 권리존속 확인서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동의서 승낙서가 무엇일 경우에는 이렇게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1, 2, 3이 되게 중요해요. 5번도 중요하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231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제 인감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을 제출할 것이냐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자, 1번 봅니다. 인감증명을 제출한 자가 법인이다. 그럼 법인은 누구 거? 등기소로부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무엇이다? 인감. 대표자의 인감. 법인의 경우 누구 거?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는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 그 다음 2번이 되게 중요하죠.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누구 거?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제공해야 된다. 본인의 인감이다. 그럼 X가 돼요. 틀리는 질문이고요.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 거? 법정대리인의 인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자가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제외공간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의 경우는요. 외국인의 경우는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제출하면 돼요. 근데 관공서에 그 본국에 그 인감제도가 있다면 그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을 제출합니다. 다만 본국에 인감제도가 없거나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본국의 관공서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증명을 받아야 된다.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깁니다. 이제 232페이지에.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제 무엇을 제공해야 되냐면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원칙은 누가 제출하는 거냐면은 등기 권리자만 제출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만 제출한다. 그럼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소유권 무엇을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 것도 제출한다? 매도인 것도 제출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 것? 매도인 것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자라도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무엇한다?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한다는 소리는 기입 등기예요. 보존 등기라든지 설정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이다? 이전 등기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의 뭐를 첨부해라?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상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면 제출할 필요 없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시면 돼? 대표적으로 어떤 등기? 말소 등기. 자, 쉽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가 될까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입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 기록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죠? 이미 걔는 소유자잖아. 그래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주소증명 정보는 누구 거 제출하는 것이다? 권리자 것만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자라고 다 제출하는 거 아니고요. 의무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구 것만 제출하면 돼? 저당권자 것만 제출하면 돼. 설정자 거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도 제출한다 이겁니다. 그런 질문 있잖아.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도인의 주소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했을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한다. 기억나세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자, 부동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가지고 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요.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할 것이냐, 요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암기하지 않으면 시험 나가서 못 푸니까. 국가, 지자체, 외국 정보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를 하고요. 비법인 사단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를 하고, 외국민의 경우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5번.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쪽에서 공부 안 하셔도 앞뒤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죠. 자, 승낙서. 요 부분이죠. 동의라든지 승낙이 들어오는 경우 요 부분인데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라든지 경정 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라든지 경정 등기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뭐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뭐 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이럴 때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것인데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무슨 등기로도 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죠.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전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무엇으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그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어떻게 된다? 그자의 뭐를 첨부하면?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하고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종전거 무엇하고? 말소 표시를 하고 얘는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이 부분.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이게 1번에 대한 내용이고 2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등기를 말소하거나 그 등기를 회복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말소 등기라든지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때 그들의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대장 8번에 이제 6, 7번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 세 자는 지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 정보 등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자, 도면 봅니다. 도면.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제 도면도 제공하도록 되는데 이 도면은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취급돼서 얘는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정보가 되는데 도면은요 일반적으로 제출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무엇으로 제출한다?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겁니다. 파일로서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로서. 원칙은 도면은 전자문서로 제공하는데 무엇이 있다? 예외가 있더라. 예외. 어떤 경우? 자연인하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연인하고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그냥 종이로 제출할 수 있다는 종이. 그냥 어떻게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제출 방법에 보시면 방문이든 전자든요.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들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이들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요거 이들이 자격자 대리인에게 무엇했을 때 역시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도 또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출 대상 봅니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도면은요 제출 대상은 딱 세 가지로 딱 보시면 돼. 토지 건물,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과 그 다음에 구분 건물 세 가지로 딱 보시면 돼요. 자, 토지에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 일부에 용의문건하고 무한 용의문건 임차권을 설정할 때 토지의 일부에 용의문건하고 임차권을 무엇하고자 할 때 설정을 할 때는 뭐를 첨부를 해요? 도면을 첨부합니다. 도면을 첨부해서 뭐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범위를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범위를 표시한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해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 일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죠? 분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도면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지상권을 일필지 일부에 설정하고자 할 때는 분할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도면을 첨부해서 범위만 딱 표시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건물은 두 개로 나눠져요. 건물은 일부에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설정할 때 지상권, 지역권은 건물이 안 되는 거니까 일부에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또 하나 한 필지에 이렇게 뭐가 있을 때 한 필지에 수동의 건물이 존재할 때 이럴 때 건물에 무엇이 들어야 된다? 소재도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건물이 이렇게 이제 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요 1층, 요 3층은요 5층의 일부분이죠. 이때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 등기할 때는 건물의 일부로 봐서 도면을 첨부를 했는데 만약에 이 전세권이 3층의 전부에 대한 것이다. 3층에 대한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이 일부 3층이라 하더라도 도면은 제공한다 안 한다? 도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개정된 거고요. 꽤 됐죠? 몇 년 됐죠? 자,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일단 한동 건물의 소재도, 한동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한동 건물의 소재도하고 그 다음에 각 층의 평면도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무엇을 기록한다? 평면도를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제출 대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써 있는 것 같지만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넘깁니다. 이제 제 4절 규약이라든지 공정증서는 한번 보시고요. 기타도 한번 쭉 보시고 제 4절에 보시면 등기 실행 절차가 나옵니다. 등기 절차. 자, 실행 절차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잠깐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첨부정보에 대한 거 신청서하고 첨부정보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이것을 이제 심사를 해서 어떻게 이제 기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절차를 보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는다?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하고 등기에 이제 기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 할 수도 있어요? 각하를 결정할 수 있다. 기록을 할 수도 있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기록이라는 거와 각하가 무엇하다면 이것이 부당했다라면 부당했을 경우에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자, 신청 볼게요. 방문 신청. 아까 설명해 드렸죠? 방문 신청. 그 다음에 전자 신청. 전자 신청도 설명해 드렸는데 요 신청에서 신청하고 접수하고 묶여서 보면 우리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접수할 때 뭐가 발생을 해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자신청 쪽에 보시면 235페이지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뭐 전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었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무엇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접수는요. 등기관 자체는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접수받고 각하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거죠. 자, 접수를 보시면은요.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 신청 접수장에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부동산의 개수, 등기 신청 수수료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등의 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접수번호는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새로 부여를 한다 이겁니다. 3번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있을 때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접수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만약에 등기 자체를 어떻게 했다면 동시에 등기를 신청을 했다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동시에 신청했다면 이 동일한 접수번호를 무엇해야 된다?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이 그럼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동시 신청.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동시 신청하는 부분이 몇 개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요. 동시에 신청을 하되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요. 동일한 서면. 하나의 신청서로 해라 이거죠. 즉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 바로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체크해놓고 보시고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는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하는데 얘는 주등기로 이루어지면 그 밑에 무엇하는 것에 대해는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얘는 하나의 등기가 되는 것이고 얘는 두 개의 등기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하되
별개의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별개의 서면. 동시에 별개의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많이 나옵니다. 두 개가 서로 바뀌어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이제 구분 건물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 등기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101호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1호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가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만들어지고요. 전체적인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1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울구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102호 이런 것들은 표제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일부만의 보존 등기 요거 자체만 신청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도 동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서도 했듯이 A가 보존 등기를 할 때는 B, C, D 이런 사람들을 무엇해서 대위해 가지고 표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고 3번하고 4번 같이 보시고요. 자, 5번 굉장히 중요하죠. 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5번은 무슨 신청이다? 얘는 단독 신청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단독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A가 되어 있는데 3번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해놨습니다. 가처분 채권자는 이제 B입니다. 이렇게 가처분이 되어 있어도 얼마든지 얘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4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또 자신과 B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과 동시에 자신 앞으로의 이전 등기를 신청한과 동시에 얘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죠. 요 등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요 등기의 말소 등기를 요거를 신청한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동시에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요 말소 등기를 어떻게 단독으로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접수에서는 이 동시 신청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등기관의 조사, 치하, 각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등기 신청을 신청인이 스스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등기 신청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치하라고 합니다.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 거라면 치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인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요거. 그럼 여기서 치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치하는 누가 하느냐? 치하도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가 되죠? 치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인이 하는 겁니다. 자, 등기 신청 치하 누구예요? 신청인이 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따라서 공동 신청일 때는 이제 공동으로 치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단독으로 치하를 하면 돼요. 단독으로. 만약 공동일 때는 둘이 같이 가서 치하를 하는 것이지 혼자 가서 치하하면 안 돼요. 또한 등기 신청 자체를 대리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치하 자체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치하도 대리인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치하를 하는 경우는 특별 수건이 있어야 돼요. 특별 수건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치하를 할 것이냐? 치하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등기 완료 전에만 하면 돼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 등기 완료 전에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치하라는 방법은 방문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전자신청의 경우도 치하 가능하죠? 방문회 할 때는 무엇을 제출하면 되고 치하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전자신청을 했을 때는 치하 정보를 송신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하는 서면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시험에 나왔던 거 우리 치하를 할 때는요 전부 치하도 가능하고 전부 치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제 신청했을 때 일부만도 치하 가능합니다. 일부만의 치하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요 일부 치하는 안 된다라고 한번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야. 그 다음 치하에서 마지막 등기 신청을 치하했다는 소리는요. 스스로 등기 신청을 철회한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돌려줍니다. 모든 서류를 다 환부합니다. 신청인에게 모든 서류 돌려줍니다. 여기까지. 자, 236페이지에 등기관의 어떠한 조사는요. 바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심사를 하죠. 이 심사는 등기관이 심사할 때는 당연히 어떤 거다? 얘는 형식적. 형식적인 심사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 다음 치하는 등기 신청을 한 후에 그 신청인이 스스로 이걸 철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역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신청을 치하할 수 있는 자를 보면 치하는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치하를 할 수 있고요. 2번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치하하는 경우는 치하에 대한 특별 수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3번 되게 길죠? 그게 뭐냐면 공동으로 했을 때는 공동으로 하고 단독으로 했을 때는 단독으로 해라 그런 내용들이 써 있을 건데 공동으로 했을 때 일방만의 치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언제까지 하면 된다? 등기 완료 전까지. 방식은 방문하고 전자신청 설명해드렸고요. 일부 치하 가능하다 이겁니다. 일부 치하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 이제 보정이 나오는데 치하와 등기관이 이제 각하를 할 때는 각하를 하기 전에 보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보정명령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등기관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보정명령 없이 그냥 못할 수 있다라는 거야. 각하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때 이 보정은요. 사무원도 보정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등기 신청인이 변호사라든지 법무사인 경우에 신청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사무원도 등기 신청 가능하다 그랬죠. 보정도 가능합니다. 보정도만 보시면 돼. 그래서 보정해 보시면 등기관은 각하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기 신청을 각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면 각하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보정명령의 통지라고 나오죠. 의무 없다라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줄에 구두로 전화로 모사정통 방식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정의 이행 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깁니다. 각하를 봅니다. 자, 가장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의 매번 시험에 한 문항씩 이상, 한 문항 이상. 그러니까 이 각하 사유만 잘 여러분들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등기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각하 사유 상당히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각하 사유를 봅니다. 각하 사유가 총 11개죠. 11개의 각하 사유는 시험에 해마다 한 2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서 보십니다. 특히나 이제 239페이지를 보시면 이후에 뭐가 써 있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고 써 있죠.
이쪽 부분이 굉장히 또 역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각하사유로 봅니다. 각하사유. 자, 1호를 봅니다. 1호. 1호. 자, 등기는 어디 가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는 어디 가서 한다? 등기는 어디 가서 해요?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겁니다.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무엇하면? 위반을 하게 되면. 즉, 관할을 무엇하면? 위반을 하게 되면. 29조 제1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관할을 지정받는 경우도 있고 관할에 무엇도 있어요? 위임도 있었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2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2호. 2호가 바로 무엇이다?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야.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39페이지를 보시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틀만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1번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등기 대상인 물건. 등기 대상인 물건하고 등기 대상인 무엇이 있어요? 등기 대상인 권리가 있었죠. 자, 등기 대상의 물건에서는 물건이냐 아니냐, 권리에서는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여기에 해당되면 전부 다 몇 호에 각하요?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등기 대상의 물건, 권리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등기 대상의 물건과 아닌 거 구분할 수 있는 거 우리 몇 장에서 했어요? 이거 전부 다 1장에서 정리를 했던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들.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각하사유인데 대표적으로 이거죠. 우리가 지상권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으로 한번 볼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 가능하죠? 이때 전세권의 경우에는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금지에 대한 특약을 맺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얘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지상권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달라면 법령의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2호에 의해서 각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가 되죠. 이렇게 토지 건물이 하나로 1차가 됩니다. 이렇게 1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분리처분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처분하겠다라고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 요거는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4번은 이런 거죠. 자, 농지의 지상권. 농지의 지상권하고 농지의 전세권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농지 지상권 O. 농지 전세권 X. 그 각하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5번. 이 저당권 자체는요. 피담보채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각하. 그 다음 6번. 지분에다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두 가지 개념이다. 하나는 무엇? 소유권, 보존 등기. 또 하나. 용의물권, 임차권은 지분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됐죠? 또 그 다음에 7번째 일부에 허용되지 않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7번도 볼게요. 7번. 7번은 이제 여기 7이 여기 있는데 교재 7번은 요거죠. 상속등기 할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8번이 시험에 나왔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당사자가 무엇을 해라? 당사자가 신청을 해라. 아니면은 관공서가 무엇을 해라? 촉탁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촉탁 등기를 당사자가 신청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29조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의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중복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하사유. 됐죠? 요 정도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가 바로 뭐냐면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신청에 대한 적격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등기 신청 적격과 부적격. 여기 뭐가 들어가? 태학, 민법상 조합, 학교, 읍면 이 부분 각하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요거죠. 권한이 없는 거죠. 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대리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리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자가 하면 권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몇 호에 의해서 3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호는 바로 뭐냐면 등기소에 무엇을 해라? 등기소에 출석을 해라 이겁니다. 출석을 해라 이겁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 근데 출석주의 예외규정 대표적인 게 뭐 마지막 줄에 써있네요. 예외규정은 무엇이다? 관공서가 무엇을 했을 때는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출석주의의 무엇이다? 예외규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5호 되게 중요합니다. 5호는 바로 뭐냐면 신청 정보를 제대로 써라 이겁니다.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해야 되는데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각하가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호. 자, 1번에 뭐라고 쓰였어요? 5호의 동그라미 1번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무엇이 된 경우에 누락된 경우에 5호에 의해서 각하. 그 다음 두 번째, 임의적 신청 정보에 대한 내용이 원인 서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무엇이 됐다? 누락됐을 때. 그 다음 신청 정보에는 기명날인이 해야 된다 그랬죠? 기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간인해야 된다 그랬죠? 간인이 누락된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기재를 할 때 문자 있죠? 문자. 기록 문자라고 할까요? 기록 문자가 있는데 기록 문자를 위반했을 때. 여섯 번째 바로 이쪽에다 썼던 내용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할 때 신탁 등기는 동시에 하라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동시에 어떻게 하자?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일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6호 봅니다. 자, 신청 정보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뭐를 써요? 부동산의 표시를 써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를 쓰고 등기할 사항을 씁니다.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씁니다.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쓰더라 이겁니다. 요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할 사항이 무엇하고 불일치하면 등기 기록하고 불일치하면 몇 호? 6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자, 신청인의 사항 중에 이제 누가 존재할 수 있어요? 등기 의무자도 있겠죠? 이 등기 의무자하고
역시 등기 기록하고 이것이 불일치하면 이건 몇 호에 의해서 7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어요? 7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데 여기 어떤 규정이 있다? 예외 규정이 있더라라고 봤어요. 예외 규정. 그 예외 규정이 어떤 걸까요? 예외 규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면 그죠?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예외 규정이 있냐면은 이 부분 대표적인 예외 규정이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등기하기 전에 A가 돌아가셨어요. A가 돌아가시면 거기에 누가 상속인하고 둘이 가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청서상의 의무자는 누구로 써? A-를 쓰지만 등기기록상에 누구로 되어 있어? A로 되어 있죠. 불일치하더라. 각하는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7호고요. 등기할 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씁니다. 연월일을 쓰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원인이라는 게 존재하죠. 네? 원인이 존재한다. 원인. 그 원인을 무엇 해야 돼요? 증명하는 거를 제공해야 되겠죠? 이거 제공하지 않으면 몇 호? 제공하지 않으면 얘는 8호입니다. 8호가 된다 이겁니다. 8호. 그래서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게 8호. 그 다음에 이제 9호. 9호는 바로 뭐냐면 각종 첨부할 거. 첨부 정보 제공해라. 이게 몇 호? 첨부 정보 제공해라. 9호. 그 다음에 10호 수수료 내라. 각종 수수료 내라. 요게 몇 호? 10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야? 11호는 신청 정보의 내용하고 신청 정보의 내용하고 등기 기록의 내용이 등기 기록에 대한 내용이 대장하고 어때야 된다? 대장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 부동산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것이 부동산의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불일치하게 되면 얘를 고쳐야 돼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11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것이 2호하고 5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각하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은 집에서 나옵니다. 어디 가려고? 등기소 가려고 나옵니다. 왜 나와요? 등기하러 가는 겁니다. 집에서 나와요. 관할 등기소 가려고. 왜 가요? 등기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등기소에 문 열고 들어갑니다. 출석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신청서를 잡아서 신청서를 써야죠. 잘못 쓰면 각하가 되는 거고요. 신청서 제대로 또 써야 돼. 부동산에 표시하고 등기할 사항, 목적, 원인 이런 것들이 등기 기록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각하. 의무자하고 역시 기록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각하. 원인을 썼으니까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하. 그러니까 원인에는 매매라고 썼는데 증명하는 서류를 증여계약서가 들어왔어. 원인에는 증여라고 썼는데 매매계약서가 들어왔어. 각하. 그 다음에 첨부할 거 제출해야 됩니다. 각하. 돈 내야죠. 그 다음에 여기 일치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등기를 하는 그 절차가 29조 각하사유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각하사유고 242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하사유가 쭉 1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어요?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각하를 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라는 거야?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한 일을 실행을 해버린 겁니다. 실행을 해버린 거야. 이랬을 때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야. 즉, 요 실행된 등기 효력은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를 실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호하고 몇 호? 1호와 2호하고 3호부터 11호까지로 나눠집니다. 1호를 위반했고 2호를 위반하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한이 실행을 했다.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당연 무효가 되면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거나 또 말소를 해달라고 무엇을 삼을 수 있다? 이의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와 2호에 해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기록을 했다면 그 등기는 무엇이 된다? 당연 무효인 등기고 직권 말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3호 이하부터는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쪽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등기 실행 후의 조치,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고 얘를 이제 교부를 하는 그 부분하고 마지막에 이의 신청이 나오죠. 같이 정리해서 3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